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모의논술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인문 1번입니다. 먼저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문제 1. 크레온 안티곤의 정조의 입장을 요약하고 하나의 입장을 택하여 다의 홍인영이 밑줄 친 기억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논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논술 문제를 받아들게 되면 문제부터 먼저 확인해서 어떻게 글을 읽고 답안을 작성할 것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겠죠. 요구 조건은 첫 번째, 크레온 안티곤의 정조 입장을 요약하라 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한 단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를 근거로 기억에 대한 홍인영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홍인영의 대처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보통 될 겁니다. 첫 번째 요구 조건에서는 여러분 이해력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의 논증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모의논술 문제 1번에서는 이해력이 한 50%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논증력 한 40% 정도로 적용하고 10% 정도는 표현력으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500자 플러스 마이너스 25자라고 하는 기준도 적용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분량이 초과되거나 혹은 분량이 미달된 경우에는 한 단계씩 다 이제 점수를 내리게 되어 있으니까 분량에 맞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제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제시문은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입니다. 크레온하고 안티고네 두 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지요. 크레온 같은 경우에는 폴리네이케스라고 하는 반역자에 대해서 그 시신을 방치하는 일종의 명예형 같은 것을 왕의 명령으로, 왕의 법으로 삼았어요. 반면 이에 대해서 안티고네 같은 경우에는 왕의 법에 우선되는 신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의 불문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결국 가족에 근거해가지고 오빠인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내버려 두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왕의 법을 어겼을 때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임을 감수하면서도 신의 법을 우선시하겠다라는 입장이 제시되어 있지요. 안티고네 이 제시문을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많이 활용할 필요는 없고 왕의 법 혹은 신의 법 이렇게 대립적인 개념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제시문은 정조, 조선의 왕이었죠. 정조의 판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김계손 형제는 복수살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김수리봉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람도 범죄자인데 이 김수리봉을 찾아가서 살해를 하죠. 결국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살인을 한 것이고, 이 살인한 것에 대해서, 복수살인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이제 성문법,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자면 곤장을 때리거나 혹은 유배를 보내는 법조문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조 같은 경우에는 그 법조문의 법 적용을 중지시키고 처벌 대신 이들을 사면하고 심지어 이제 채용까지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조의 입장 그리고 안티고네, 크레온의 입장이 사실 크레온과 안티고네는
명확하게 좀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고, 정조 같은 경우에는 그 크레온하고도 안티고네하고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 요소는 우리가 요약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여러분들이 시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각각의 입장을 제시문에 나온 개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요약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제시문은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논술 문제에서는 기존에 있는 맥락하고는 다르게 이제 절체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사건 혹은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에서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핵심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라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임금이 판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홍길동을 잡아들여라,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자이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홍인형이라고 하는 병조 좌랑의 아우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홍인형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신문을 하죠. 이를 뭐 국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홍길동이라는 놈은 너의 동생이다. 근데 왜 그를 막지 않았느냐? 그리고 심지어 나라의 근심거리가 되게 했느냐? 나라의 근심은 사실 이제 임금의 근심이긴 한데, 이제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 잡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에 변고가 없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글을 써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쓸 것이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크레온 안티곤의 정조 입장을 요약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크레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전제가 있지요. 조국의 안녕과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의 구성원은 왕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법에 의한 지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실정법이나 혹은 이제 현행법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배반하다 죽은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러주지 말아야 한다. 시체를 방치하라. 라는 이것이 곧 왕의 명령이다.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안티고네는 이 왕의 법을 알면서도 그에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신의 법에 따라서 오빠의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폴리네이케스가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장례를 치러준 것이 아니라 오빠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 가족인 내가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거는 이제 신의 법의 근거에서 신의 법이 왕의 법에 우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조 같은 경우에는 가족윤리, 효라고 하는 가족윤리가 현행법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실정법에 우선한다. 라고 보고 이를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속을 두텁게 하는 정치를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치라기보다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풍속을 두텁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크레온의 입장에서 법은 목적에 가까운 것이라면 정조에게 법은 일종의 수단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안티고네한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의 법하고 왕의 법이 있다면 신의 법이 우선한다라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뭐 비교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레온과 안티고네 그리고 정조의 입장을 잘 요약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보면 이제 하나를 선택했을 때 간단하게 그 입장이 무엇이고, 즉 전제를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제에 입각해가지고 홍인영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 크레온의 입장을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면 국가를 위해서 법이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홍인영은 위법한 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을 잡아와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다 보면 이것도 사실 일종의 주장인데 예상된 반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즉 이제 형제를 그렇게 잡아 가둘 수 있느냐라는 윤리적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여러분들이 좀 써준다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안티고네의 입장에 근거하자면 신의 법이 국가의 법에 우선한다. 그럼 신의 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가족 간의 도리, 형제 간의 우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안티고네는 오빠의 시체를 장례 치러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홍인영의 경우에는 아직 뭐 홍길동이 살아 있으니까요. 홍길동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불복종이 될 수 있고, 사실 이제 안티고네가 제시한 것이 나중에 이제 시민 불복종의 개념이 되긴 해요. 근데 이 시민 불복종은 부당한 법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지만 그 부당한 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사실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받지 않으려면 이제 국가 공동체 밖으로 도망쳐야 되고 망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민 불복종은 그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 법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처벌을 감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안티고네도 마찬가지로 크레온의 법에 대해서 불복종하지만 그에 따른 처벌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 감내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거든요. 결국 이제 홍인영 같은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감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답안에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예상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국가의 혼란을 그럼 방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족 윤리의 우선성을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조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윤리를 우선시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족 윤리와 국가의 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가족 윤리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안티고네랑 비슷하지만 정조는 공동체의 유지 존속도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 준다면 결국 홍인영은 홍길동을 잡을 수 없다.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는 자신의 처지를 왕에게 설명해야 하고, 그래서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너를 봐주지 않을 거야 라고 임금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탐관오리를 척결하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홍길동의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참작해 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면을 적극적으로 청하고 심지어는 정조처럼 관직을 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설득을 할 수도 있어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썼을 때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근데 완벽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된 답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몇 개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죠.
A 답안 같은 경우에는 크레온의 입장을 따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리네이케스의 죽음을 방치하도록 명했다. 사실 주장이라기보다는 사실 명령한 거고 왕이니까 폴리네이케스는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역자이기 때문이다. 반역자에 대해서 선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라는 왕의 명령이 더 핵심이 돼야 돼요. 사실 정리를 할 때. 그리고 이 답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레온, 안티고네하고 정조를 한 단락으로 삼았는데 이거는 사실 단락 나누기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입장을 요약하는 것을 하나의 단락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티고네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크레온과 안티고네를 좀 대립적으로 정리를 하고 정조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대안이나 혹은 주장하는 부분에서 또 좀 논의가 단순한 측면이 있죠. 크레온의 입장처럼 나라의 질서를 망가뜨린 사람은 그 행동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긴 합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약간 좀 예상되는 반론을 좀 고려해 주는 것이 더 완성도 높은 답안을 쓰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500자라고 해 놨는데 저 첫 번째 단락을 분할을 함으로 해가지고 500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분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상 반론에 대한 고려로 작성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크레온의 입장을 선택했든 안티곤의 입장을 선택했든 정조의 입장을 선택했든 그 논리적인 부분들이 충족되면 사실 어떤 입장을 선택해야 점수를 더 받을 거냐 이건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충분한 논리적 고려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B 답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시문의 이해가 부족한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 크레온하고 안티고네, 크레온의 입장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왕이 세운 법이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근데 반면 이제 안티고네 입장 같은 경우에는 신이 세운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왕의 법에 따라 자신의 가족을 죽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오독이죠. 자신의 가족을 죽인다 이건 아니고 폴리네이케스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에 대해서 장례를 치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제시문을 약간 좀 오독한 부분들이 될 겁니다. 정조는 효에 대해서 효성스러운 일에 대해서 법 적용을 멈춰야 된다. 대신 이제 이들을 사면해 줘야 된다. 라는 입장을 정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안티고네의 입장에 따라서 가족인 홍길동을 보호해야 된다. 아우인 홍길동을 보호해야 된다. 가족의 근거에서 홍길동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도 안티고네의 해석이 여전히 조금 문제가 있는데 가족을 잃을 때의 슬픔과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일어날 비극을 대비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는 것은 조금 초점이 어긋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요소는 지금 앞서서 그 안티고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대안을 서술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가 왕의 법하고 신의 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요소에 있어서의 우선성의 문제를 논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슬픔 혹은 개인의 비극적 크기가 어느 것이 더 무겁고 가볍고 이 문제는
약간 초점이 어긋나 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답안 C를 보게 되면 이제 정조 입장을 택했죠. 크레온은 인간이 제정한 법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대꾸를 맞추는 부분은 좋은데, 이 크레온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법을 중시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의 왕이 자신을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봤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티고네의 입장에서 신이 세운 법을 중요시하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소에 있어서는 뭐 대꾸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안티고네에 있어서는 운명론적 사고를 제시해 놨는데, 이거는 사실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운명론적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운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천착하게 되면 초점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단순한 덧붙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정조의 입장은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법에 따른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라기보다는, 법에 따른 처벌이 달라진다라기보다는 법 적용의 문제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효성스러운 일을 했다면 법의 내용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법을 부정해라 라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법을 부정한 것은 아니고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조 같은 경우에는 법치주의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풍속을 두텁게 하는 정치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법을 따르지 말라라기보다는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법을 고지고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그리고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풍속이다, 아버지에 대한 효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 부분에서는 뭐 비교적 잘 서술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홍길동은 의로운 일을 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풍속을 두텁게 이끄는 정치가 아니다 라고 왕을 비판하고 홍길동을 사면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관직을 줘야 된다 라고도 주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문제를 받아들게 될 때까지 좀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될 텐데, 덕성여대 논술은 매년 이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직접, 그리고 뭐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보다 한 문제에 대해서라도 여러 번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답안의 완성도를 좀 올려보는 것.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다양하게 쓴다고 해서 실력이 늘기보다는 한두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조금 답안을 작성해 보면서 자신의 답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방안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험 생활이에요. 잘 견뎌내시고 시험 잘 보셔서 대학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